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에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코스피가 0.3%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15%,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822포인트에서 거의 30분 만에 806포인트, 30분 만에 시장이 2%의 폭락이 나왔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특정 개인들의 큰 물량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공포심이 자극이 되어서 많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또 2차원지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도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 그리고 나아가서 코스닥 종목들 장 막판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을 거예요. 일단 그 주범이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종목이 투매가 나오니까 또 투매를 불렀고 전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에 투매가 나왔었고 나아가서는 코스닥 종목 내로 투매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코스피의 당일 추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투매가 나왔던 그 시점에 파란색이 외국인이고 초록색이 기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또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반대로 개인은 순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났었죠. 그래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시장가 매도가 나왔고 결국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공포심의 투매가 나왔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중에 어떤 특정 세력이 크게 순매도를 했고 그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관련주, 나아가서 2차원지 관련주, 더 나아가서 코스닥으로 투매를 불러왔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오후장에도 매수세를 늘려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면 단지 이렇게만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던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마도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오후 3시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었겠죠. 하지만 3시를 넘기면서 많은 투매가 나왔고 그로 인해 순매수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은 처음부터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3시를 넘기면서 그 순매도 폭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코스닥 1, 2위 종목이란 말이죠. 하지만 코스닥 전체 수급을 봤을 때는 3시를 기준으로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증가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물량이 증가했던 만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매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HN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또 기관은 LNF,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에 FMC가 있었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6%가 나왔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고 결국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1.65%가 나왔고 다우지수도 1.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0.8% 하락이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고 그 때문인지 시장은 조금은 양호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크게 빠지진 않고 있네요. 대만은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변동성 없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0.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날의 미국 증시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움직임을 바꾸었고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금리가 0.25%가 인상이 되었어요. 거의 90% 이상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도 시장에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약간의 해석이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그 당일보다는 다음날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속된 말로 이게 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아시아 시장의 상승을 본다면 시장이 조금은 진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 걱정을 조금은 덜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FMC를 조금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기사 타이틀에도 보듯이 과거와는 조금은 차별화된 발표가 있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월의 연준 의장이 직접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대했었던 분들이 어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라는 것이 적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멘트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 FMC에는 5월하고 6월 이 두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5월은 아마 5월 3일쯤 5월 극초반에 있을 것이고 6월은 15일쯤 아마 중순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언급을 봤을 때는 정말 빠르면 5월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6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필요하다. 약간의 뉘앙스가 바뀌었던 만큼 금리 인상이 정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0.25%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부작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었고 하지만 조금은 강경적인 발언이 있었던 만큼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급락이 나왔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는 그 시점보다는 하루 지나고 나서 해석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FMC 때문이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예금을 보증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기사를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옐런 재무장관이 조금은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 라는 상반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0.25%는 예상을 했었던 것이었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 심리를 낮추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을 벗어났던 것은 아니었던 만큼 오히려 옐런 재무장관의 금융권에 대한 바뀐 뉘앙스 이게 조금 더 투자의 투심을 자극시켰던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모든 은행의 예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다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었던 이유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무엇이 됐던 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던 만큼 아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계속 해석의 작업이 거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시장이 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댓글을 보니까 반도체에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왜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기사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소형주,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면 기사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정 세력보다는 수급과 연관성이 깊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사를 통해서 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대형주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래 3분기에 시장이 개선이 된다면 지금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나도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보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추세를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서 2월부터였죠.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은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1년 동안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던 이런 구간이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트를 통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추세가 바뀌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지금도 추세에 맞닿기 직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었죠. 저점을 계속 낮춰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주가가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저점을 낮추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저점보다 살짝 위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강하게 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닥을 다졌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메이저 수급들은 단순히 기사를 통해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으로 하여금 6개월 내지는 9개월 전에 미리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중 바닥을 형성했던 만큼 지금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꾸준히 한번 봐주신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잘 잡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날씨처럼 봄이 올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